자연과 교감하며 천천히 그리고 유쾌하게 감성 여행을 즐겨볼까요? 오늘의 감성 도시로 출발합니다. 맑고 시원한 겨울바람 사이로 잠시 쉬고 있는 배들이 반겨주는 곳. 이곳은 서해안의 보석 안면도입니다. 바다 내음도 좋고 갈매기 소리도 들리시나요? 오늘 오감도 두 번째 시간은요 바로 안면도입니다. 안면도에 도착했어요. 바다 너무 예쁘다. 숲과 바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고 낭만적인 감성 스팟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안면도에서 오감 만족 감성 여행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돌발 상황 발생. 제가 예전부터 점 찍어둔 갬성 카페에 미리 가 있었거든요. 바로 소나무 숲에 푹 안겨있는 이곳인데요. 한겨울에도 실내보다는 야외 좌석에서의 낭만을 느끼려는 감성 데이트족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어디 있을까요? 아침부터 숨바꼭질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정원부터 실내까지 구석구석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칠 때쯤 제가 나타납니다. 아, 여기 있었어요? 한참 찾았잖아요. 아이고 저 찾느라 고생 좀 하셨구나.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여기 아늑하고 좋지 않아요? 텐트처럼 꾸며진 야외 좌석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며 룰루랄라 하기에 그만인데요. 야외 좌석 바닥에 전기 매트가 깔려 있어 따뜻한 데다 포근한 담요를 덮고 있어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짜자잔 보시면은 이게 삼각 텐트인데 삼각 텐트 안에 이렇게 담요도 있고요. 춥지 않게 마련이 돼 있어서 여기서 잠깐 힐링을 하다 가려고 합니다. 얼었던 몸이 사리를 녹을 때쯤 가꾼 피자와 빵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맛있겠다. 뭐부터 먹죠? 피자에 케이크에다가 튀김에다가 이 빵 스콘에다가 허니브레드에다가 보기만 해도 배부른데 일단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 뜨거운 거 안 마셔요. 탁 얼주가. 따뜻한 겨울 햇볕에 굳었던 몸이 녹고 맛있는 빵과 디저트 덕분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 이 순간을 즐기는 거죠. 이렇게 시작부터 감성이 충전되는 태안 안면도. 과연 어떤 곳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감성 스팟 찾아가 볼까요? 짜릿한 속도감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카트 체험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설레더라고요. 어머나 헬멧부터 귀엽다. 제 마음을 단번에 훔쳐버린 헬멧들. 저는 이렇게 핑크에다가 왕관 스나이 한번 써보려고. 어울리겠죠? 자, 바로 어떻게 좀 잘 어울려요? 아니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이들용을 그렇게 억지로 눌러서 다 늘어내서 변상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아니 맞는데 저? 그냥 딱 맞는 사이즈라고 해주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카트 타러 가볼까요? 출발선에서 대기 중인 빨간 카트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얘들 오늘 잘 부탁해. 근데 혼자 타면 재미없으니까 네. 제가 한 분을 더 모실게요. 뭐가 있어요? 감독님! 저랑 저녁 내기 어떠세요? 콜? 잠시 후 레이스를 기대해주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네! 출발! 출발! 출발선부터 결승선까지 직선과 곡선이 반복되는 카트레이스. 핸들을 잡으니 저의 질주 본능이 뿜뿜 피어납니다. 순조로운 출발이었어요. 제가 계속 앞서 나갔거든요. 재밌다. 그런데 뒷심이 부족했을까요? 후반 레이스로 접어들면서 바짝 추격해오는 감독님. 안 돼! 역주행 당했다! 멈춰! 안타깝게도 역전을 허용하고 그대로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하루에 2번밖에 볼 수 없는 풍경을 만나러 갑니다. 안면도의 동쪽 해안에 자리한 안면함은 바다를 품은 사찰입니다.
만조가 되면 푸른 바다와 절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곤 하는데요. 해안 사찰만의 매력이 궁금하더라고요. 안면도에 오면 또 이곳을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안면함. 글자 엄청 크다. 와, 대문짝만한데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여기 안면대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아, 잘 됐다. 그러면 저 안면함 구경 왔거든요. 예. 여기 가보니까 꽤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아, 잘 오셨어요. 여기 네. 암이라는 글자가 붙었지만 네. 암자는 큰 사찰 옆에 붙은 작은 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건 규모가 거의 그 사찰의 규모죠. 서해바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루만지는 듯한 안면함.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바다를 품은 그 모습 덕분에 제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스님들 수양하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느긋하게 안면함 곳곳을 둘러본 다음 바다로 향했는데요. 하루에 2번 물이 빠진 간조에만 이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답니다. 저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어요. 보세요, 보세요. 짜잔! 아, 지금은 사실 갯벌인데 여기에 물이 들어차면 진짜 바다 위를 걷는 거 맞다니까요. 오, 신기하다. 오. 안면함 앞바다에는 2개의 작은 섬이 있고 그 섬들 사이로 작은 탑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름하여 부상탑인데요.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웠다고 합니다. 물이 빠진 간조 때만 부상탑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군월 섬과 여우섬 사이에 지금 부상탑이 있잖아요. 네. 저쪽이 동쪽이에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네. 부상탑 그 뒤편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면 참 맞죠. 예쁘고. 2개의 섬과 부상탑 뒤로 떠오르는 일출은 부지런히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그 황홀함이 전해지죠. 안면도에서 만난 오늘의 감성 스팟입니다. 드디어 태안의 명물을 만날 시간, 꽃게요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개국지와 간장게장 중에서 뭘 먹을까요? 먹지. 주문하시겠어요? 아, 저 지금 고민이에요. 개국지를 먹을지, 간장게장 먹을지, 양념게장 먹을지,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어차피 태안에 오셨는데 꽃게 요리는 드셔야 되잖아요. 네. 고민할 거 없이 다 드시면 돼요. 그렇죠. 개국지, 간장게장, 양념게장 다 주세요. 얼마나 맛있을까 주방을 향해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순간 무언가가 저를 향해 다가옵니다. 사람 대신 서빙을 하는 로봇이었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꽃게요리 먹기 전에 눈이 먼저 즐겁습니다. 싱싱한 꽃게와 김치를 넣어 끓인 태안의 향토 음식 개국지는 물론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꽃게요리 한 상이 쫙 차려졌습니다. 반짝반짝 윤기 보세요. 입맛을 돋웁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게장부터 먹어봐야겠어요. 아, 손 벗고 제가 젓가락으로 먹으려다가 손으로 뜯고 먹으려고 하나 빌렸습니다. 맛있는 꽃게 요리 중 저의 첫 번째 선택은 간장게장. 이 통통한 게살을 손으로 살짝 누르면 뽀얀 살이 쭉. 이 짭짤한 간장을 머금은 게살 덕분에 군침이 넘어갑니다. 하얀 밥 위에 살짝 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역시 밥도둑. 이게 달콤 짭조름한 게 짜진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간을 딱 맞췄지? 맛있어. 이번엔 매콤달콤 양념게장. 두말할 필요 없겠죠? 제가 원래 비린 거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정말 안 비려요. 이건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연발하며 행복한 먹방을 시작했습니다. 저만 먹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계속 먹어야겠어요. 이거는 뺏길 수가 없네. 태안에서 꽃게 요리 먹는 건 언제나 옳죠. 안 먹으면 계속 후회하고 집에 와서도 생각나는 맛이거든요. 제 입에 지금 서해안이 있어요. 꽃게, 새우, 이 시원함이 탁 퍼져. 어머. 마지막 활용 점정은 역시 게딱지 비빔밥.
하나라도 놓칠세라 구석구석까지 잘 비벼서 한 수저 가득 먹어봅니다. 이 고소하고 짭조름한 풍미가 입안 가득 느껴지는데요. 게장부터 개국지까지 블랙사길 잘했죠? 잘 먹었습니다. 게임은 게임이니까 제가 계산했어요. 다음에는 꼭 이길 거야. 찾아갈 때마다 편안함을 선물하는 안면도 차갑지만 넉넉한 겨울바다 그 안에서 느낀 멋과 맛 덕분에 오감 만족 감성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성 충전이 필요한 날은 안면도로 떠나보세요. 내 작은 방을 나서면 피차에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는 10곳의 살기 좋은 마을이 전해져 오고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십승지지. 자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병마가 없어 명당 중에 명당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지금도 그 마을이 유지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절반에 가까운 무려 4곳이 경상도 땅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 그러면 십승지 중 정감록에서 일승지를 분기 금계리로 꼽고 있습니다. 흉년 안 들고 그다음 이제 전염병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십승지입니다. 십승지 중에서도 으뜸 가는 곳만 엄선했습니다. 명승 중 명승, 경북 최고의 십승지 마을을 찾아서 지금 출동합니다. 먼저 찾은 곳은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 자리한 금당실 마을입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 같아 보이는 이곳이 무슨 십승지인고 했더니 입구부터 떡하니 등장하는 요요 3글자. 한국의 천하명당 십승지. 자연재해, 전쟁, 병마도 피해간다고 해서 십승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또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낱낱이 한번 파헤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정겨운 풍경을 간직한 전형적인 전통 마을 예천 금당실 마을. 와. 여러분, 이곳 금당실 마을의 돌담길 마치 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옛 정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좋다. 오, 야, 멋있네. 와, 이게 늠름한 거북이에 용 2마리에 이게 중간에 비석이 뜻이 좋네. 아이 참 좋네. 이거 뭐 내용은 아니까. 누구십니까? 문화예술사 하고 있잖아요. 예천에서. 그러세요? 잘 만났네요. 그렇죠. 제가 이 금당실 마을을 찾아왔는데 예. 이 마을이 또 살짝 걸어왔는데 또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떤 마을인가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마을은요. 전국에서 사람 살기 아주 좋다는 10군데를 지정한 걸 십승지라 그러거든요. 십승지의 하나인 바로 예천 용문에 있는 금당실이라는 말입니다. 전쟁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땅이 넓고 비옥하기 때문에 흉년 안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십승지입니다. 이야, 제가 잘 찾아왔네요. 그렇죠. 얼마나 좋으면 이름에 앞에 금자가 붙겠습니다. 금당실. 금 쪽고 다들 아시잖아요. 저만 좋아하나요? 금당실 마을의 대표 자랑거리라면 단연 돌담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이만 해도 무려 7km. 야, 선생님. 여기는 돌담이 가시런히 놓여 있는데 좀 나지막해요. 허리춤 정도. 이 지역에 이제 함양박 씨는 이제 정랑욱 이제 그 후손들이 그중 한 썩만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아침에 옆집에 뭔 일이 있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고 하니까 쟤 뭐 별일 없는겨 이래가지고 안부도 묻기 쉽고 밤이 낮으니까 그다음 뭐 조카 별일 없어? 안 그러면 질문은 어떤 거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서로 간에 이제 안부를 묻게 가지고 이 단일성이 살기 때문에 이 담이 아주 낮습니다. 이야, 그 말이 이제 그만큼 이웃 간에 참 정다웠다, 정겨웠다 그 말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렇군요.
한때는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삼으려고 했던 금당실 마을. 워낙 조정에 출세한 인물이 많아 반은 서울 같다는 뜻에서 금당 맛질, 반서울이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마당도 넓고 멋진 기와에 장독도 가득하고 십승지인 이 금당실 마을 중에서도 중심에 딱 위치하고 있네요. 이 집은 우천제는 그 분호 농사를 많이 짓는 집의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아 어쩐지요. 장독대가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그렇죠. 잘 사는 집 같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십승지의 이제 세 가지 이제 삼재 중에 하나가 사실 흉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 그만큼 이 지역에 땅이 넓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홍들이 곳곳에 이제 있었고 또 그분들이 기근이 들 때는 남한테 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동네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제 계속 오는 거죠. 오 이런 분홍들이 많았었다. 그렇죠. 예. 이야 정말 십승지임을 증명해주는 그런 집이군요. 그렇죠. 예. 마을 한가운데에 숲이 있는 것도 금당실 마을만의 독특한 풍경. 한때는 수십 킬로미터까지도 이어졌다는데 지금은 뒷산인 오미봉부터 마을 초입까지 약 800m 정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썼지만 이 안으로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나무가 피톤치드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사람들 몸에 건강에 좋고요. 특히 여기 있는 이 소나무는 비보림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 지역민들이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잘 가꾸어 줬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금당실 마을. 이제는 다시 북적해질 마을의 모습도 기다려집니다. 자, 경북 최고의 명당을 찾아라. 이어서 찾은 곳은 인삼밭 풍경이 반겨주는 풍계읍 금계리입니다. 들으시고 내실 때마다 소백산의 좋은 기운 전기가 그대로 내려오는 이 마을 어떤 마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금계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인삼을 재배한 곳입니다. 주세붕 군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민심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기 때문에 최초로 인삼을 만드신 곳이 이곳 금계리입니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 그러면 십승지 중 정감동에서 1승지를 풍기 금계리로 꼽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다니까 바로 십승지 중에 넘버 원. 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마을 걸으면서 소개 좀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안내 드릴까요? 가시죠. 야 궁금합니다. 십승지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는 흉년이 없다는 건데요. 그만큼 인삼이 최초로 재배됐다는 사실이 금계리가 왜 십승지 중 1승지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삼터 옆에 자리한 개성각에선 인삼 재배를 성공시킨 주세붕 군수를 기리며 지금도 재를 올리고 있죠. 아니 그럼 뒤에 있는 저 글씨 저건 뭐예요? 개삼각이죠. 그렇죠 개삼각. 아니요, 이렇게 개삼각. 그러니까요. 개삼각은 그럼 뭐 인삼이 있는 곳인가요? 주세부 군수님이 최초로 인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이 터에다가 그분의 영정을 모시고 이 제사를 지내는 곳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기 때문에 개삼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쪽 개삼각이 개. 네, 10개짜리 쓰잖아요. 인삼을 덜 먹어서 그런가 봐요. 소백산이 감싸안고 있는 형상의 금계리 마을.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을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요. 마을이 산들에 안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백산이 이제 어머니 품처럼 감싸 안아주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 금계리에 얽힌 뭐 이야기 이런 것들 없나요? 옛날 중종시대 때 곧 남사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소백산을 보고 느낀 게 있었어. 뭔 줄 아세요? 저 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저 산은 영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이래서 말에서 내려서 2번 절을 하고 지나갔다는 산이 저 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표가 될 수 있었고 사람이 살기 좋은 이렇게 고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저 뒤에 가면 금계바위라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금계바위에서 수정이 난다 그래서 수정을 키러 많이 갔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제시대 때 그 강물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폭파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형이 많이 훼손되긴 했어도 거기가 지금 가보면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금계바위며 개삼터, 개삼각까지
금계리 마을 회관부터 시작해 약 7km 정도 이어지는 둘레길은 일명 풍기 인삼 대삼터길 코스로 불리며 금계 8경 중 1경으로 통합니다. 찬찬히 걸으며 금계리의 숨은 이야기를 감상하면 좋겠죠? 이번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 뽀글이 최기정. 오랫동안 금계리 마을에 살았다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해방되고 10년을 빼면은 다 여기 산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이거 금계리 쪽에 자리를 잡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뭐 저기 정감록하고 인연이 있다고요? 월정사 주지로 계시던 방한암 씨가 해방 전에 그 전에도 여러 번 만났는데 이전은 시간이 없다고 비결을 봐서 그런지 그분이 앞일을 좀 알았던지. 비결이요? 예. 비결이 이제 그 정감록 같은 비길 말하는 거예요. 네. 빨리 이제 내리가 남도 가서 가대를 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방 전에 와가지고 이 땅을 산 거예요. 정감록의 기록에 의지해 금계리 마을로 들어왔다는 어르신. 이처럼 한때 금계리 마을은 영남의 이북 5도로 불릴 만큼 이주민들이 많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직물 공장을 열어 풍기 인견을 발달시킨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10승지 중 1승지 영주 풍기읍 금계리 마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연재해가 적고 땅이 풍요로우며 병마에 강한 살기 좋은 마을. 정감록의 기록을 따라 만난 경북의 10승지 투어 어떠셨나요? 돌담길과 송림의 이색적인 풍경에 반겨주는 예천 금당실 마을, 풍기 인삼이 최초로 재배된 풍요로운 곳 금계리 마을, 명승지 오브 명승지로 통하는 10승지 마을에서 여러분도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세요. 각종 재난과 자연재해를 피해갔다는 10승지지 경북 예천과 영주에서 최고의 명당을 찾았습니다. 귀촌 2년차 김영현 씨의 아침이 분주합니다. 분홍 보자기에 차곡차곡 마치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레 챙기는 것 바로 책인데요. 90%는 차 트렁크에 실려 있고요. 한 10% 정도 새로 보충되는 책들, 이번 주 주제라든지 오늘 이제 새로 소식지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만 따로 챙겨서. 가져온 책들을 하나하나 풀어 정리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골목의 공유 식당은 소담한 책방으로 변신하죠. 아, 이제 순천에서 나는 뭐 하고 살지? 뭘 하면 재미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래 책을 되게 좋아했고 책과 관련된 일들을 했어요. 차에다가 책을 싣고 다니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떨까 저떨까 막 생각하는데 옆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뭘 고민해, 그냥 시작해봐, 저질러봐, 했다가 뭐 아니면 말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지난 10월 김영현 씨는 길거리 책방을 열었습니다. 야외에서 시작해 지금은 추위를 피해 잠시 실내로 자리를 옮긴 상태죠. 그의 책방엔 유난히 그림책이 많습니다. 내 일생에서 그림책을 3번 만나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겠죠,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로 그림책을 봐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되겠죠. 엄마는 아빠가 되겠죠. 그러면 엄마는 아빠가 책을 자녀한테 읽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도 다 크고 누구한테 읽어주지 않아. 그럴 때 지금 다시 내가 그림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책을 보는 거잖아요. 내 자신에게 울림을 주는 책,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아름아름 찾아온 손님들은 어느새 단골이 되고 그렇게 책을 통해 낯선 고장에서 귀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네, 날씨 따뜻해지면 차 이렇게 놔두시고 거기다 책을 놔두시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사실
책이랑 친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희 책방에 매주 오는 손님이 계셔요. 그분이 처음에는 되게 이제 서먹게 하셨는데 근데 매주 책을 사시는 거예요. 책을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보시다 가셔도 돼요. 하는데도 책을 많이 사가시면서 저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조금씩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참 누군가와 말을 걸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 순창에 내려와서 정말로 찐으로 처음 낯선 인연으로 만든 거죠. 낯선 분을. 그래서 되게 보람 있었어요. 길거리 책방의 주인장. 얼마 전 또 한 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기다리는 책방이 아닌 찾아가는 책방이 되기 위해서 순창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를 발간한 건데요. 이제 SNS로만 소통하니까 사실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특히 이제 순창에서 순창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아직은 아날로그 세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여야 이렇게 좀 간직하고 싶고 옆에 두고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인쇄본 소식지를 생각하게 된 거고 1호의 표지에 보면 저질러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사실 그 전까지는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선생님이었고 누구의 부인이었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책방도 하고 소식지도 내는 거죠. 제 인생을 전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사해. 네. 우리 요거 소식지 같이 내시는 분들인데 안 그래도 소개도 한번 하고 하려고 그랬거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우리 동아리 그림책 동아리 대표님이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한 적은 없어요. 없고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원고를 부탁드렸는데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이제 하면서 조금 틀을 잡아가고 독자 코너도 좀 더 넓히고 이제 그러려고 생각 중이에요. 순창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책방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책 이야기까지 소식지에는 순창 사람들이 정성스레 써내려간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죠. 주인장께서 저한테 좀 글을 기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을 때도 기꺼이 굉장히 반갑게 진행하게 됐고요. 소확행이라고 하죠. 순창이라는 이 작은 지역이지만 이런 활발한 활동들 그리고 의미 있게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래서 지금 재미있게 해보고 있습니다. 마을의 사람과 마을의 역사 이걸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두지마을이라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에 썼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선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록하고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손으로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게 그게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전주의 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동네 책방. 책방지기의 야무진 손길이 곳곳에 묻어난 이곳에는 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진 주인장 김정숙 씨가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찾아 시작한 책방은 벌써 3년이 됐죠. 저희 세대는 책방이나 책방 앞에서 그 약속 장소를 하잖아요. 그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친구를 기다릴 때 아니면 뭐 애인을 기다릴 때 책방에서 우리가 그 당시는 휴대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책을 보고 있으면 그 기다림이 되게 무료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나도 이런 책방 사장님을 하면 좋겠다. 책이 너무 좋은데 그 어렴풋한 그 생각이 제가 이제 이 나이 됐을 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좋아했던 일이 그거잖아. 그럼 그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듯 정성스레 책을 고르는 김정숙 씨. 좋은 책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또 나아가 연대하는 것, 그것이 책의 힘이라 믿고 있죠. 맛있는 우리가 음식을 차렸을 때 같이 여럿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즐겁고 그런 것처럼 정말 제가 책방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냐면 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좋은 말씀을 하시지 나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꿈을 쫓아가면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궁핍하지는 않다. 너무 좋은 일을 내가 하게 됐구나. 안녕하세요. 신우야, 이거 5.18에 대해서 관련된 소설인데 5.18에 대해서 잘 알아? 전두환이 광주를 침범해서 그게 싫어서 광주 사람들이
나와서 항쟁한 거. 네. 이 장우라는 작가님이 그 형제 간의 우애를 다룬 소설이야. 근데 여기서 그 주인공의 형이 광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 그런데 생일날 형이 안 오는 거야. 5.18 때 희생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권하고 싶은데 한번 읽어볼래? 네. 재미를 주는 책방을 만들고 싶다는 책방지기의 마음이 전해져 하나 둘 단골들도 생겨났습니다. 좋은 책도 많고요.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책방의 문턱을 낮추고 싶다는 김정숙 씨.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자 강연부터 북콘서트, 여러 모임을 열며 현대판 사랑방을 자초했습니다. 동네마다 사랑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방이 어느 순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여럿이 같이 하는 그런 공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저도 문 활짝 열어놓고 어르신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막 이렇게 저 사실 수다 못 떴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제가 옆에 다가가니까 정말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고 아 내가 무슨 책방이야 하면서도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서로 교류가 되고 재밌어 하고 그리고 또 저도 그분들이 또 지혜도 얻고. 작은 책방의 베스트셀러는 대형 서점과는 결이 다릅니다. 책방지기의 추천과 손님들의 즉흥적인 선택으로 결정되죠. 오늘 저녁 특별한 베스트셀러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영국이나 유럽 책방들 보면 100년 된 책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책방들이 유지가 되는 게 손님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책방지기 혼자서만 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좀 넓은 마음으로 책방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길거리 책방이 지금은 겨울이라 여기 있지만은 사실은 면단위 마을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와서 그냥 부담 없이 그림책 보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문화 사랑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 가냐고요? 새해에 큰맘 먹고 이 식물 하나를 마련했는데요. 생각만큼 잘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픈 식물들을 고쳐주고 또 식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힐링 카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바야흐로 봄. 겨우내 답답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초록색 생기를 듬뿍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장소가 등장했습니다. 식물을 보고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꾸고 배울 수 있다는 가드닝 카페. 함께 가보실까요? 아직은 겨울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때 지난해 청주 방서동에 문을 열었다는 가드닝 카페를 찾았습니다. 크고 작은 화분에 심긴 식물이 반겨주는 이곳은 실내 정원 같기도 하고 미니 식물원 같기도 한데요. 예쁘다. 어머, 이 식물 나보다 키가 크네. 이건 이름이 뭐지? 이 식물은 아레오카리아라고 호주가 원산지인 소나무과 식물인데요. 공기 정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실내에서 잘 자라고 무엇보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활용되는 식물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혹시 대표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식물 이름을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근데 저는 여기 봤는데 식물들이 엄청 많아요. 무슨 작은 식물원 같더라고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 이제 가드닝을 테마로 해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식물을 소개하고 또 식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즐겁게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는 공간. 네. 별다른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가드닝 카페. 누구나 편히 차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식물을 테마로 한 만큼 공간 설계부터 특별하다고 합니다.
일단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방수 형태의 배수로를 깔아서 물을 좀 흠뻑 줄 수 있게끔 해놨고요. 앉아서 드시는 분들도 와서 자유롭게 좀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저쪽 창에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배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식물들을 매립을 해서 그 식물들이 잘 자라게끔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아예 흙을 이렇게 딱 심으신 거예요? 네, 아예 직접 가지고? 심었어요. 네. 그 덕분에 카페 안에서도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식물을 구경하는 것뿐 아니라 구입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가드닝 클래스에 참여해 직접 가꿔볼 수도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하셨을까요? 최근에 뭐 공기정화 식물이다, 반려식물이다 해서 식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또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들을 서포트해주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가드닝 카페의 특징을 보여주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 여기 너무 멋진데요? 바로 아뜰리에라고 불리는 카페 안의 유리 온실입니다. 아무리 가드닝 카페라도 이 카페 안에 이런 유리 온실이 있는 거 좀 처음 봤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또 홈가드닝 쪽을 컨셉을 실현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 같은 실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갈이 같은 거 할 때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공간적으로. 그런 경우 이제 여기 와서 직접 분갈이도 해가고.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싱크대 같은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흙 같은 걸 다루기 때문에 집에서 하면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좀 보셔도 되고. 홈가드닝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곳이군요. 근데 정말 그 식물 종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몇 종류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철이니까 네. 130에서 50개 정도. 또 이제 봄철 되면 한 200종 정도가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그럼 진짜 조금 더 따뜻해진 봄이 오면 더 많은 식물들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봄부터 가드닝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니까. 가드닝 카페와 유리 온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기 진짜 예쁜 식물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또 공기정화 식물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뭐 여기서 좀 추천해줄 만한 그런 식물들이 있을까요? 공기정화 식물로 유명한 식물은 여기 아레카 야자를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뒤에 있네요. 네, 이 아레카 야자는 그 나사에서 지정한 공기정화 식물 순위가 있어요. 그 순위에서 1위한 식물로 굉장히 유명한 식물이에요. 우와, 1위한 식물이에요? 네. 그럼 이거 가져다 두면 뭐 제 방이 굉장히 공기가 맑아지고 막 그러나요? 네. 그래요? 독성 제거 효과도 있고 냄새 제거 효과도 있어가지고요. 아마 공기가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드닝 초보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식물도 있다는데요. 선인장 종류도 선인장이구나. 추천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수투키라고 하는 다육이 식물이에요. 이제 선인장이나 다육이는 모두 물을 그렇게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식물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리하기 쉬운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 드리기 좀 창피하긴 한데 저 선인장도 좀 죽여봤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시고 사랑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물 주기를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 주기를 네. 미안해지네요, 그 친구에게.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뭔가 포스를 풍기는 이색적인 식물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 식물은 굉장히 기품 있어 보이는데요. 이 식물은 뭐예요? 이거는 소철이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네,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공기정화 효과도 가지고 있고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잘 키우시면 오랫동안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소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요즘 판매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 소철은 이제 보시다시피 크기도 있고 수영이 굉장히 이쁘게 자랐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는 고가에 속하는 식물로. 그래요? 그래서 기품 있게 느껴졌나? 네. 식물들과 함께 편안하게 차 한잔할 수 있는 이곳.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고 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식물이나 토분을 구입하러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식물 카페가 많지 않은데 청주에 이런 데가 생겨서 저희 식물 기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이제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개 두 개씩 키워보니까 또 다른 걸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 카페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분을 앞에 놓고 열띤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물에다 심었는데 얘가 시들시들해서 얘가 이렇게 처지는. 그쵸. 근데 죽던. 그거는 물관이 다 이미 말라버린 상태니까 물이 안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럼 얘가 이렇게 시들은 거는 안 되는 물이 거죠. 없는 거예요? 예. 물관이 조직이 다 무너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선 식물 119의 날을 정해 아픈 식물의 상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담자는 원예치료사이면서 신지식인이기도 한 한현석 선생입니다. 내가 키우는 식물의 상태와 문제점을 진단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어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정성껏 키운다고 키웠는데 자꾸 죽어서 왜 그런지 제가 제 손이 똥손인 건지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모르겠더라. 전문가 분한테서 한 번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선생님 이렇게 뭐 정말 식물이 잘 자라는 게 좋지만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 많이 오시죠. 일반 분들은 이제 식물을 나만 못 키운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못 키우는 게 아니라 환경을 못 맞추거나 잘못 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다음번엔 잘 사시고 잘 기르면 안 죽이게 되는 거죠. 예, 많습니다. 이렇게 못 기른다, 난 못 기른다 이런 분들이 많죠. 똥손 아니셨는데요? 이렇게 진단과 처방을 받은 후에는 유리온실 안에 있는 작업 공간에서 직접 실습하고 분갈이도 할 수 있답니다. 식물을 처음 키우는 초보자들도 자신감이 쑥쑥 자랄 것 같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 너무 금방 자연스럽게 잘 돼서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은 드네요. 그럼 아까 알려주신 대로 지금 해보신 거예요? 네. 되게 쉬워요. 햇볕이 잘 드는 카페의 통창 앞에도 식물 화분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열무, 이건 상추인데요. 손님들이 가정에서 키우시다가 잘 자라지 않을 때는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잠시 맡겨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잘 자라야 될 텐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드닝 카페에서는 주기적으로 가드닝 수업이 열리기도 한다는데요. 오후 시간이 되니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카페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수업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떤 수업이에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맞게 테마나 주제를 정해서 식물에 대한 설명, 관리 방법, 그리고 분갈이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컨셉이에요? 오늘은 설란이라는 식물을 심고 있는데 이제 설란이 새로운 시작, 출발을 의미하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입학하거나 한 학년 위로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다짐이나 시작을 응원할 수 있도록 주제를 잡아보았어요. 엄마와 함께 또는 할머니와 함께 정성껏 꽃을 심어보는 아이들.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집중하면서 설란을 심는 모습이 참 예쁜데요. 새 출발하는 봄, 화사하고 특별한 추억이 하나 더 만들어졌을 것 같네요. 너무 재밌고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아이랑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좋은 추억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흙도 직접 만져보고 또 꽃이 있는 식물을 심는 거가 애가 특별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공부도 되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가드닝 카페라고 해서 이름난 식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름난 빵도 있답니다. 겉바 속촉. 빵 맛집으로 소문난 이 카페에는 직접 만든 빵과 커피 맛도 일품이라는데요. 이렇게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식물과 함께 맛있는 다과를 즐길 수도 있는 곳. 따뜻한 봄, 이보다 더한 힐링 장소가 있을까요? 예쁜 식물들만 볼 줄 알았는데 맛있는 음료랑 또 고소한 디저트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복이 2배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가드닝 카페에 오셔서 봄의 힐링을 마음껏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초록빛 식물이 주는 에너지만큼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건 없다고 하죠. 올봄 식물을 심고 가꾸며 행복함을 느끼고 싶다면 싱그러운 봄 기운 가득한 가드닝 카페에서 새로운 봄맞이 시작해 보시죠.